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텔레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설치되어 있다면 당장 삭제하고 싶은 충동이 들 겁니다. 2020년 3월 25일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졌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26살 청년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군 모습, 그 장면이 전국을 분노로 물들였죠. 조주빈, 이 이름 석자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악마가 체포된 후에야 우리가 깨달은 진실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니 외면했던 진실들 말입니다. 검거 당일 종로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형사들은 새벽 5시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주빈이 아버지와 자전거를 타고 나올 때까지 무려 7시간을 기다렸죠. 왜 그렇게 기다려야 했을까요? 단순히 체포만이 목적이었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갔겠죠. 하지만 증거인멸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 악마는 자신이 잡히면 모든 피해 영상을 자동으로 인터넷에 뿌리도록 프로그램을 짜놨다고 협박했으니까요. 형사 한 명이 아파트 복도에서 숨죽여 있을 때 조주빈은 코앞에서 자전거를 타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순간 형사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놈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피해자들의 영상이 전부 유포되면, 이런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는 거예요. 결국 조주빈이 집 문을 여는 0.3초의 순간을 노려덮쳤고 그제야 수갑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체포 직후 벌어진 일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이 인간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볼펜을 부러뜨려 목을 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세면대에 머리를 박았죠? 왜요? 자신이 받을 형벌이 두려웠던 겁니다. 평소엔 나는 절대 안 잡힌다, 경찰은 바보들이라며 큰 소리치던 놈이 막상 잡히니 겁에 질려 자해를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검찰에 송치되던 날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이건 조롱이에요. 피해자들에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기가 악마라며 스스로를 포장하는 이 뻔뻔함, 정말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우리를 경악해 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 나온 피해자만 73명, 그중 16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다는 게 수사관들의 증언입니다. 왜냐고요? 조주빈은 피해자들의 얼굴만 따로 편집해서 작품 2라고 부르며 분류했는데 그 숫자가 30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재판 과정은 더욱 우리를 분노케 했죠. 조주빈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자랐고 키 작은 콤플렉스 때문에 사지 연장술까지 받았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키가 작아서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럼 키 작은 사람들은 다 잠재적 범죄자란 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법정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징역 45년을 확정했습니다. 잠깐 42년이었죠.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42년 그리고 전자발찌 30년?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 고작 42년입니까? 하지만 이 사건이 가져온 변화는 분명 있었습니다. 먼저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졌죠.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제작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엔 어땠는지 아십니까? 초범이면 기껏해야 벌금 몇백만 원이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주차 위반 몇 번 하면 내는 벌금 수준으로 성범죄를 처벌했다는 거예요. 신상공개 기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주빈 이전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극히 드물었죠. 하지만 이 사건 이후 2년간 성범죄자 20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진전이죠. 텔레그램도 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수사 협조를 약속했고 불법 채팅방 신고 기능도 만들었죠. 느렸지만요. 그런데 아직도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앱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민들의 각성이었습니다. 리셋이라는 프로젝트 아십니까? 시민 해커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디지털 성범죄 추적에 나선 겁니다. 이들이 찾아낸 가해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게 분노한 시민들이란 걸 범죄자들도 이제 알겠죠? 추적단 불꽃이라는 대학생 둘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아마 아직도 음지에서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이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텔레그램은 외국 앱이라 수사가 어렵다. 이게 2019년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도 생겼습니다. 전담센터가 만들어지고 영상 삭제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됐죠.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피해자들이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아십니까? 한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100만 원을 디지털 장의사에게 줘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내고 영상을 지워야 하는 현실. 이게 말이 됩니까? 학교 성교육도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죠. 그런데 교육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세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이런 수준이에요. 가해자들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트위터, 디스코드 같은 해외 플랫폼들도 한국 수사기관 요청에 응해야 하게 됐죠. 그래도 아직 구멍이 많습니다. 다크웹은 여전히 무법지대고 새로운 앱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단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잠깐 여가부가 아니라 경찰청이었나? 아무튼 전담 인력 100명이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100명이요? 전국에 100명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양형 기준도 대폭 강화됐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단순 소지도 1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을 보면 여전히 솜방망이에요. 최근에도 N번방 유료회원이었던 3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왜요? 초범이고 반성한다고요. 반성문 몇 장 써내면 용서받는 게 우리나라 법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주빈 사건 직후엔 다들 분노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최근 또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방이 적발됐는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제2, 제3의 조주빈은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플랫폼은 더 은밀해졌죠. 메타버스, NFT, 심지어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우리의 인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조주빈이 법정에서 한 마지막 말 아십니까? 피해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사회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이런 악마를 우리가 만든 건 아닐까요? 지금도 온라인엔 조주빈은 천재다.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라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인간들이 있는 한 제2의 박사방은 계속 생겨날 겁니다. 우리가 분노를 잇는 순간 악마들은 다시 준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연인이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호기심이었다, 몰랐다는 변명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법과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인식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야동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을 회원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공범입니다. 26명이라고 알려진 N번방 이용자들, 그들 모두가 범죄자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산만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회의비, 출장비, 홍보비. 정작 피해자 지원엔 10%도 안 씁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자동 탐지 시스템도 도입됐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왜냐고요? 범죄자들이 AI를 역이용해서 탐지를 피하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기술 경쟁에서 항상 한 발 늦는 게 우리 정부입니다. 국제공조도 시작됐습니다. 미국 FBI, 유럽 유로폴과 협력해서 해외 서버를 추적한다고요. 그런데 실적은요, 작년 안에 국제공조로 검거한 범죄자가 3명입니다. 3명이요. 이게 공조입니까? 쇼입니까?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 사건 직후엔 연일 보도하더니 이젠 관심도 없죠. 오히려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수나 올리려고 합니다. 박사방 충격 실체, N번방 피해자의 눈물,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게 2차 가해 아닙니까? 교육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성교육 시간에 여전히 1990년대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선생님들조차 디지털 성범죄가 뭔지 모르는데 애들한테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부모들도 문제입니다. 우리 애는 착해서 그런 거 안 봐요. 정말요? 당신 자녀의 스마트폰 확인해 보셨습니까? 텔레그램, 디스코드 깔려있지 않나요? 무관심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기업들의 책임 회피도 가관입니다. 텔레그램은 여전히 우리는 플랫폼일 뿐이라고 합니다. 구글, 애플도 마찬가지죠.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을 내려야 한다는 청원에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성착취가 표현의 자유입니까? 사법부의 안일함도 여전합니다. 최근 판결 보셨습니까? N방 운영진 한 명이 항우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이유가 가관입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다. 피해자들은 가정이 없습니까? 미래가 없습니까? 경찰의 전문성도 문제입니다. 사이버 수사관 교육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주입니다. 2주 교육받고 첨단 사이버 범죄를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들은 몇 년을 준비하는데요.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허점투성이입니다. 신고하러 경찰서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진을 보냈어요? 조심했어야죠. 이게 피해자 보호입니까? 2차 가해입니까?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에 20명입니다. 20명이 수만 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넘기는 거죠. 가해자 처벌도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집행유예, 벌금형이 대부분이에요. 감옥 가봤자 1, 2년이면 나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데 말이죠. 우리 사회의 이중성도 문제입니다. 겉으론 분노하면서 뒤에선 불법 촬영물 검색합니다. 포르노 사이트 접속자 수가 한국이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시민단체들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속성이 없어요. 사건 터질 때만 반짝, 그 다음엔 조용합니다. 꾸준한 감시와 압박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됩니다. IT 업계도 책임이 있습니다. 보안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성착취물 차단 기술은 제자리입니까? 돈이 안 되니까 투자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먼저 무관심을 버려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해야 합니다. 수상한 링크, 이상한 대화방 보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나는 신고한다고 뭐가 바뀌겠어라고요. 그런 생각이 26만 명의 방관자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동생에게, 친구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려주십시오. 모르면 당합니다. 넷째,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회가, 사법부가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잊으면 그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고 지지해 주십시오. 가해자를 옹호하지 말고 규탄하십시오. 조주빈은 감옥에 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가족들은 죄책감을 괴로워합니다. 한 피해자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이 자살 시도를 3번 했습니다. 병원비만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조주빈은 잘 먹고 잘 자고 있다니 이게 정의입니까? 또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직도, 연애도, 결혼도 포기했어요. 언제 제 영상이 다시 퍼질지 모르니까요. 전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은 바뀌었다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우리가 정말 변한 걸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 10명 중 3명이 불법 촬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30%입니다. 이들이 모두 잠재적 조주빈 아닙니까? 더 충격적인 건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자 중 25%가 10대였습니다.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협박해 음란물을 찍게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이제는 AI로 누구나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회의 대응은 여전히 구시대적입니다. 법은 항상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식은 더더욱 뒤처집니다. 조주빈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더 교묘하고 더 잔인한 범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잇는 순간 제2의 조주빈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방관하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조주빈은 처음부터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병든 문화가 왜곡된 성인식이
무관심한 시스템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키운 건 26만 명의 방관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엔 당신의 동료, 친구,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건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악마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변했습니까? 법과 제도만 바뀌었을 뿐 우리의 마음은, 인식은 정말 변했습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협박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영상이 퍼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조주빈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유령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잊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게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실 겁니까? 또 그냥 잊고 살 겁니까? 아니면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실 겁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무관심이 제2의 조주빈을 만듭니다. 당신의 방관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조주빈 사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